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국 내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의 랜드 연구소입니다. 아주 유명한 싱크탱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랜드 연구소가 북한이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 일대에 전진 배치된 방사포 같은 이런 재래식 포병 전력만 동원해가지고 한국을 기습 공격할 경우 1시간 만에 포격만으로도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보고서를 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아로요 센터가 지난 7일 미국 시간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28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북한 재래식 포, 사람들을 보복, 강압, 억제, 공포에 떨게 한 수단. 제목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내용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주요 인구 밀집 범위 내에 거의 6,000개의 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학무기나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1시간 만에 수만 명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이 재래식 화포를 이용해 가지고 전술핵 또는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이 더티 범브, 그러니까 더러운 폭탄이란 말을 쓰죠. 더티 범브하고 화학탄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면 민간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군은 120만 명에 가까운 현역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숫자로만 본다 그러면 미국의 현역 숫자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제 구식이고 국방비 지출도 형편없이 적습니다만은 인민군의 절반 가까이가 DMZ를 따라서 재래식 포대들하고 함께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위협적이다. 이렇게 랜드 연구소는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비무장지대 DMZ 전역에 사정거리 25km까지 쏠 수 있는 중거리포 4,8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고요. 950문 정도의 장거리포도 있습니다. 이 장거리포는 한국의 수도 서울과 그 주변 인구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북한 포병은 또 이 방공 능력을 갖춘 갱도 포병 진지, 땅속에 파놓고 하는 거 있죠. 갱도 포병 진지를 후방에 배치해 놓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포대들이 이 한국과 주한미군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북한군의 군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랜드 연구소는 북한 포병 시스템의 숫자, 잠재적 목표 지역의 인구 밀도, 공격을 했을 때 사람들의 위치, 그러니까 외부에 있느냐, 실내에 있느냐, 지하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왔을 때의 우리의 피해 규모를 예측을 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5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가지고 피해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경제적 목표 타격인데요. 파주에 있는 LG 공장 같은 주요 산업을 겨냥해서 5분간 공격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위협 공격인데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를 따라서 1분간 공격하는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위협 공격인데 서울 시내를 상대로 1분만 위협하는 거죠. 네 번째 케이스는 집중 공격입니다. DMZ를 따라서 1시간 공격하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 케이스는 역시 집중 공격인데 서울 시내를 상대로 1시간 동안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격도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공격이 올 것이냐. 북한군의 공격이 일어나는 가정 상황은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단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북한 정상 간 회담이 결렬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북한이 미국령 괌을 위협할 목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그러죠. 2발을 발사합니다. 물론 완전히 괌을 공격할 목적은 아니고 위협을 할 목적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IRBM은 괌 북쪽 해상을 타격해서 실적 피해는 없었는데 두 번째 IRBM이 북측에 원래 의도하고는 달리 미 공군과 해군 기지를 타격해가지고 5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한다 하는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해군과 공군 그리고 지휘 통제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응해가지고 남한을 겨냥한 제한적인 재래식 포격을 감행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한국이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 타격,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경제적 목적의 타격인데요. 북한이 이 경제적 타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LG전자의 P10 OLED 공장을 조업원들이 일하는 낮 시간에 북한군이 유효 사거리 24km에 152mm 곡사포 6문, 그리고 유효 사거리 20km에 122mm 다연장 로켓포 6문 등 총 12문의 포만 동원해 가지고 5분간 210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피해는 얼마나 되느냐? 사망자는 920명이고 최대 8,55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적 목표에 대한 북한의 타격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망치고 한국 국민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랜드 연구소는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열받아가지고 DMZ 일대에 경고적 타격을 하는 방안인데요.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중거리 포만 동원해가지고 1분 정도의 짧은 공격만 시도하는 경우를 상정을 했습니다. 유효 사거리 24km에 152mm 곡사포 480문, 그리고 사거리 10km에 122mm 다연장 로켓포 240문, 이런 총 864문의 포를 동원해가지고 1분 동안 1만 발 정도를 발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에 대한 공격입니다만은 400명 정도의 사망자 그리고 4,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랜드 연구소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서울에 대해서 경고적 성격으로 짧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에 대해서 짧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국이 더욱더 공격하면 완전히 서울을 불바다로 하겠다, 이런 경고성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북한군이 유효 사거리 60에서 65km의 방사포 54문 가지고 서울 시내를 향해서 1분간 1188발을 타격하게 되면 157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가지고 18,35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경제와 국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중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랜드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집중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DMZ 일대에 대해서 그야말로 중거리 및 장거리 포를 동원해 가지고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유효 사거리 15.4km에 122mm 곡사포, 또 유효 사거리 60에서 65km의 방사포까지 한 5,700문 정도의 중장거리 포를 모두 열어 가지고 1시간 동안 발사한다 그러면 한 38,500발 정도가 DMZ를 따라서 남쪽의 인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철원, 양구, 고성 뭐 이런 이 DMZ 일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심지어 6,300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캠프 K지도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DMZ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 캠프 K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병력 외에도 민간이 한 2,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죠. 동두천에 있는데요. 주한미군 유일의 지상전투부대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처음 5분 후에 사람들이 대피를 한다 하더라도 사망자 17,000명, 사상자는 20만 5,600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가끔 쓰는 표현대로 서울 불바다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대한 집중 공격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개성과 북한군 2군단 등을 동원해 가지고 유효 사거리 60km에 170mm 자주포 162문, 또 유효 사거리 60에서 65km에 240mm 방사포 162문, 총 324문의 장거리포를 동원해 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1시간 동안 14,000발을 집중 포격한다 그러면 1,680명의 사망자, 그리고 13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런 5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가지고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유사시에 한국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런 기습 공격을 해온다면 당연히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그런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 북한군이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북한 정권이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국방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북한군의 기습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군이 결코 남한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낭만적 대북 정책이 합물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북한군의 기습 공격과 더 심각한 상황마저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하나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랜드 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를 낸 배경에 관한 겁니다. 랜드 연구소는 한반도 상황에 관련된 상당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특히 브루스 베넷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난 2013년에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라는 그런 312쪽 분량의 방대한 책을 펴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속한 이 랜드 연구소가 북한의 방사포를 포함해 가지고 미사일 도발들을 연이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줍니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해 11월 달에 백령도 코앞에 위치한 창린도 해안포 부대를 직접 방문했죠. 그래서 남북 군사합의도 무시하고 포사격을 지시한 바 있죠. 올 3월에는 서부전선 부대들의 포사격을 직접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태도는 언제든지 남쪽을 향해서 제1식 포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랜드 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한 선제 타격 또는 핀셋 타격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제2차 공격,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는 조언을 미국 정부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DMZ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재래식 포대에 대한 공격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바로 이 랜드 연구소 보고서가 사실상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 말미에 도발 국면이 되었을 때 모든 당사자들이 가능한 빨리 긴장을 완화하고 대가가 큰 유혈 군사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운을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죠. 이런 상황에서 미북 간의 협상 결렬로 인한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이런 화풀이식 남한 공격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겁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국민 보호적 차원에서 예방 타격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진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짜 정치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오직 영토수만 머릿속에 둬야 될 국방부가 정치 일선에 나서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미 답은 뻔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랜드 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그저 북핵만 중시하는 한국 정부와 미국의 대북한 핵 제거 전략을 구사하는 실무팀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 오늘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